네, 안녕하세요. 임정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어제 제가 로봇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율주행 쪽은 따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엮어서, 오늘은 좀 조정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보는 관점은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상승은 단기 이슈로 인해서 나왔죠. 그 이슈를 한번 보고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자, 기사를 보면 애플카 등장 예고라고 하면서 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어요. 애플카에서 전기차, 예전부터 이제 시도는 해왔습니다. 근데, 상업화를 해서 돈을 버는 게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고, 해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직원을 또 영입을 하기도 하고, 좀 애플과 테슬라의 그런, 약간 서로에 대한 견제가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애플카 얘기가 이제 나오고 나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3년 뒤에 2024년에 전기차가 출시될 것이라는 기사가 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 일단 기간도 멀었죠. 근데 이 기간이 먼 거 자체는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하고 출시하기 전까지 뭐 어느 기업에서 이제 제품을 납입을 한다, 부품 납입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2024년까지 뭐 처음 이렇게 뭐 이슈가 나오고 했을 때 상승하고 말고 이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애플이 애초에 자동차에 대해서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고, 되게 많은 기술을 갖추고 있고, 이미 뭐 이력이 있고, 이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3년 만에 한 방에 그런 자가 독립을 해서 부품을 자체 생산을 하면서 완성차를 낸다?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이루어진다면 국내든 2차 전지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뭐 국내든 중국이든 어느 기업에서 이제 납품을 하느냐 이런 게 이후에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전기차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이런 이슈들로 단기 변동성이 결국 나온 거고, 그 나오고 나서 오늘은 좀 과한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과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과한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뭐 인포뱅크만이 아니라 뭐 대성엘테, 그리고 더 미동,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오늘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애플 효과라고 하면 어제 로봇 관련주도 변동성이 있었는데, 로봇 관련주도 로봇스타도 어제 급등을 단일가 매매에서 올려놓고, 시간에서 추가 상승으로 상까지 보냈는데 오늘 뭐 시가 짧게 올려놓고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급락에 대해서 뭐 과한 상승과 뭐 과한 하락으로 인해서 얘는 뭐 당장에 어떻게 될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조정을 거치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단기 저점을 또 형성하다가 상승을 하고 뭐 이런 흐름은 나오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 뭐 그리고 2차 전지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했고, 2차 전지는 애플이 아니더라도 계속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망 자체가 계속 상승을, 그 기대감 자체가 상승을 하고 그 기대감에 부합하는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오늘 2차 전지는 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기사를 보고 기사는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전기차 뭐 배터리는 중요하다, 근데 뭐 배터리 틀에서 뭐 벗어난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애플에서 낸 건 아닙니다. 일단 콘셉트카를 뭐 내는 적이 없다고 하고, 테슬라 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테슬라가 암흑기였던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목을 받기 전에 뭐 애플의 팀 쿡에게 테슬라를 매입할지 물어보려고 연락했는데 거절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스토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로 뛰어들어서 뭐 비꼬는 걸로 보여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기차 시장에 어느 영향을 줄까? 이거는 제가 아까 부품 얘기를 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LG전자 마그나로 이제 LG전자가 뭐 개잡주 마냥 시총 15조짜리가 상한가에 가기도 했는데, 이 마그나가 자율주행 기술을 갖추고 글로벌 6위 안에 드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근데 애플이 이 회사와 협력을 논의했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인데도 덩달아 LG전자의 주가가 치솟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애플카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뭐 부품 납입을 하고 들어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후에는 요 내용으로 변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요 내용으로 변동이 있는 건 직접적으로 또 연관성을,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관련 종목은 단기 급등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으로 인해서 좀 점진적 상승,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막 대장주 상치고, 또 이제 조정받을 때 대장주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로 이렇게 단기 급락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딱 이슈 타고 그냥 단기 변동성일 뿐이고, 근데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술과 관련된, 미래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부분, 물론 단타를 따라서 하고 이슈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바닥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초기에 매수를 해서 이런 구간에 오늘 치고 내려올 때 이거 이상한데, 뭐 상한가 캔들 3분의 2, 뭐 반 정도까지는 좀 버텨보더라도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못해도 뭐 이런 부분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분할로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신규로 본다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단기 이슈가 나왔을 때 요 변동성 안에서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3년 뒤까지 자체 생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가 애플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있는 거고, 뭐 그리고 기사 다음 걸로 가면, 이제 오늘 이 하락에 조금 더 강한 하락을 보인 이유가 요 니콜라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들, 좀 이거는 좀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아직은 실체가 없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이 애초에 뭐 자동차 사업을 에서 이제 성과를 보인 기업이라던가 그렇다면은 몰라요. 하지만 사실 핸드폰, 이 전자기기 쪽으로 탑 기업일 뿐이지, 사실 거기서 탑 기업이고 이제 약간 혁신적,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지, 사실 애플에서 자동차에 대한 그런 기술력이 얼마나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게 얼마나 얘네가 냈을 때 그게 자동차의 그런 효율이 좋고, 뭐 이런 부분을 아직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거고, 이런 의견도 오늘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정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보자면, 뭐 인포뱅크, 모트렉스, 더미동, 뭐 코리아 FT 이런 애들 다 뭐 이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 단체적으로 급락을, 또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당일에 이제 어제 꼬리를 길게 다른 종목들은 오늘 낙폭이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상한가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은 조정이 크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 올라온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애플에 대한 기대감으로 2연상 갔으니까
와, 더 간다. 이걸 기대할 명분이 없죠. 뭐 2024년까지 그럼 계속 오를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다음에 애플에서 뭐 자동차를 공개를 해서 뭐 재료 소멸로 하라 그랬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진짜 뭐랄까요, 첫 출발 때 그런 워낙 사랑을 많이 받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목을 받은 거고, 그 주목성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그 주목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온 건데, 그 변동성에서 일단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급락 조정 캔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도박이에요. 물 흐를 때 들어와라, 너 저어라. 상방에 뭐 단기로 막 올라타기 매매해서 수익 실현하는 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몰라요. 이 현상을 보내놓고 오늘 급락 조정으로 갭을 지금 채워버렸기 때문에, 갭을 채웠기 때문에 단기로 급반등도 가능합니다. 못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끝난다는 게 그냥 바닥치고 그냥 죽고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애들을 봐야 되는 관점은 이렇게 단기 이슈로 나와서 막 변동성 생기고 거래량 터지고 급등할 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네는 미래 기술이에요. 미래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은 조용할 때 어차피 바닥 한 번씩 형성해주는 거, 박스권이나 횡보하는 구간 하단에서 담아두면 어차피 좀 지루하게 가다가도 이슈 지금처럼 나오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지금은 도박성. 애플카 소식이 처음 저렇게 뭐 보도되다가 보도가 3년 내내 계속 이렇게 집중돼서 이뤄질 수는 없거든요. 애플 소식 조용해지면은 자율주행이 이슈가 없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애플만 자율주행을 뭐 최초로 시도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도 처음 시작이 자율주행 뭐 애플 이쪽으로 엮인 게 아니고, 현대차에서 로봇 시장이 200조 규모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고 투자를 한 소식이, 기침이 나와서 투자를 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단기 변동성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어졌으면 또는 유지가 좀 윗구간에서 잘 됐으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애플 이슈로 인해서 출발을 하고, 로봇은 또 뭐 저 이슈로 출발을 해서, 또 로봇도 어차피 들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됐다. 유지가 되면서 약간 상승을 또 주도하는 그런 우상향하는 테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늘 이런 급락이 나온 이상 지금부터는 도박성.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는 저가 조정을 한 방에 좀 많이 줬고 갭을 채우고 이런 여기서 유지가 되면서 슈팅 또는 바로 슈팅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더 쉬어가는 기간이 또 길어질 수도 있다. 가격 조정이 추가로 나온다면 그거는 최악이죠. 여기서 가격 조정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 하단으로 내려오면은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의 그 차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또 뭐 추가 상한가라든지 뭐 VI가 막 걸리면서 급등을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권장을 하는 건 로봇 자율주행. 지금 상용화되지 않고, 뭐 핸드폰으로 치면 폴더블 같은 애들 상용화가 되지 않고, 뭐 5G 상용화가 되지 않았지만 어차피 미래의 기술, 계속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을 할 텐데 그 기술에 어차피 필요하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성장을 하고 개발이 되고 나중에 결국에 상용화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관련된 테마들은 조용히 바닥을 치고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단기로 하락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면,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여기서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노려서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고가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추매를 내가 손절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이미 했어야 되죠. 안 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슈팅 때 탈출을 노리는 거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따로 이슈가 없는 뭐 악재가 터진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이 테마를 바라봐야 되는지 정도만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